일단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농구 코치 하려고 하는 이 대상들은 이제 갓 아마추어 농구 5대5를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좀 배워서 조금 실력이 좀 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요, 공격 전략 전술은 지금 배워서는 의미가 없고, 제 수준도 뭐 패턴 플레이를 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치텐입니다. 오늘은 그 5대5 공격 관련된 거, 공격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핵심이 뭐냐면, 이제 5대5 아마추어 농구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좀 실력이 좀 늘어서 재미를 막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공격 패턴, 전략 같은 거는 아직 배우시면 안 돼요. 그냥 전체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weak side, 약한 부분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그냥 공격을 풀 거냐, 이 정도 수준에서 농구를 좀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5대5 농구를 이제 하잖아요, 아마추어에서. 5대5 농구를 하면 제가 본 거는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5명 전체가 농구 BQ 막 뛰어나고 이제 실력이 막 늘었어.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지시했을 때 따라올 정도 수준 되는 팀은 이제 공격 패턴을 만들어서 전술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한 2-3명은 뛰어난데 한두 명이 아직 이해를 못해. 막 코치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잘 못해, 못 따라와. 그럴 때는요, 이 공격 쪽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수비 전술이나 수비 전략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공격보다 수비가 좀 배우기 수월하고 상대의 영향을 덜 받아요. 딱 코치한테 배운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비 전략 전술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떠나서 사실 5대5는 이제 5명이 함께하는 팀플레이지만 가장 기본이 좀 돼야 돼요. 기본이 뭐냐면요, 사실 이게 중요한데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개인기예요. 개인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포지션 딱 매치업이 됐을 때 적어도 내 앞에 있는 한 명은 뚫을 수 있어야 돼요. 돌파하거나 매치업을 받아내서 내가 이겨서 뭐 한 60에서 70% 확률로 골을 넣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전술 같은 것도 맞춰보고 공격 전술도 맞춰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팀플레이나 뭐 수비 이쪽으로 좀 코칭을 많이 하는데, 그거 전에 반드시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다행인 건 유튜버들 중에 스킬 트레이닝 쪽으로 정말 잘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봐서 이거 괜찮네, 이런 것들은 좀 영상 다운받아서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직접 훈련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개인 실력을 쌓고, 이제 동네에서 한 3대3 하는데 웬만하면 다 이기는 것 같아. 요럴 때 이제 팀 코치가 이제 시키는 걸 이제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수비나 공격, 전략, 전술을 좀 배우시고 써먹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공격 관련된 패턴 플레이나 전술 있잖아요. 전술 같은 거는 너무 급하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리 코치한테 잘 배워도 안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팀 플레이어 5명 전체가 따라올 수 없을 때, 2-3명은 충분히 따라가는데 한두 명이 좀 BQ가 좀 딸려서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아무리 공격 전술을 잘 짜도요, 수비가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술은 잘 안 통해요. 공격 전술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수비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데, 수비들이 그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공격 전략이나 전술을 먼저 배우기 전에 뭐부터 한다? 수비 쪽을 좀 집중을 해서 한다. 근데 수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다?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스킬 트레이닝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적어도 매치업 상황에서 내가 60에서 70% 정도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다. 요 정도. 이 정도 만드셔야 돼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 만들었을 때 이제 뭐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뭐 공격 전략이나 전술 이런 거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그리고 수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거든요. 이제 수비 5명 세워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면 꼭 팀의 한두 명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전술을 아무리 짜봤자 안 통합니다. 이해되셨죠? 코치로서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서 가볍게 영상 올려봅니다.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치10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코치10 농구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날로요.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첫날로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요. 갖고 온 게 농구 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농구 팀 스타일, 그리고 뭐 작전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농구 팀 스타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마추어 관점입니다. 저희 아마추어 농구 활동할 때 이제 내가 어떤 농구 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농구 팀을 만들 때요. 방향성을 좀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팀을 좀 만들겠다. 이럴 때는 농구 팀의 스타일을 딱 봐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크게 아마추어 농구 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두 점을 찍는데요. 이렇게 두 점을 찍으면 첫 번째는 정통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농구 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통. 네, 이렇게 불리는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런앤건이라고 불리는 런앤건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이 농구 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찍고요. 보통 팀을 만들면요, 요 사이에서 이제 위치하게 돼요. 뭐 팀원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좀 빠르고 이런 쪽으로 가는 팀은 런앤건 쪽에 이렇게 가깝게 붙겠고요. 아니면 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팀은 정통 쪽에 좀 가까운 농구 팀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활동하는 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팀은 어떤 스타일의 농구 팀인가. 특히 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때는 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이제 작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통 스타일의 농구냐, 런앤건이냐.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정통 스타일의 농구는요,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선수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3명의 플레이어가 확실히 잡혀 있어야 돼요. 보통 1번 가드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스코어러라고 그러죠. 골을 넣어줄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 3, 5번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정통 농구 스타일을 좀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는 누구냐면요,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정통 농구 스타일에서 말하는 거예요. 센터가 제일 중요해요. 센터가 얼만큼 확실하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 정통 농구를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런앤건 팀은요, 1, 3,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3, 4번이 중요합니다. 결국 1번, 5번도 다 있어야 되지만 2, 3, 4번이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잘할 때는요, 런앤건 스타일로 가면 아주 편하거든요. 요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2번, 3번, 4번은 보통 속공 가드, 스코어러, 그 다음에 뭐 파워포워드, 뛰는 센터,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좀 보고요. 일단 느낌을 보면요, 정통 농구는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느리다고 보면 좀 그렇고요,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무겁다. 팀이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면 보통 공격 시간을요, 아주 끝까지 다 씁니다. 24초를 아주 잘 씁니다. 오래오래 써요. 여기랑 반대로요, 런앤건 팀은요, 굉장히 빨라요.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공격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15초 안에 마감을 할 정도로 빨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고요. 보통 한 정말 잘하는 중상위 팀이나 상위 팀들은요, 정통 농구 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농구를 잘하고
그리고 농구를 잘하기 때문에 멤버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려요. 정통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센터라고 그랬는데요. 센터를 하려면, 이 정통 농구를 하려면 아마추어라고 해도요, 못 먹어도 190 이상은 좀 돼야 돼요. 키가 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아마추어에서 190 이상 되는 센터를 갖고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는 팀들이 런앤건도 할 수 있고 정통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가고요. 보통 일반적인 팀들, 중위 팀이나 중하이 이 정도 팀은요, 키가 센터들이 커봐야 한 188, 185 정도 됩니다. 제 키가 한 18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 런앤건 스타일로 많이 밀고 가요. 그렇다고 완전히 런앤건은 아니지만 이쪽 런앤건 쪽으로 좀 가깝게 활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팀원들을 좀 보시면서요, 아, 우리 팀은 좀 템포를 빠르게 가는 런앤건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무겁게 가는 정통 스타일로 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통 농구랑 이렇게 볼게요. 정통 농구 대 런앤건, 이렇게 만약에 붙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이거는 또 상대적인 거라 어디가 확실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때로는 정통 스타일이 아주 잘 잡혀 있으면요, 런앤건 팀을요 아주 크게 이길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런앤건 팀이 정통 스타일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농구가 재밌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농구는 언제나 미스매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통 농구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 약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부분이 런앤건 팀은 강점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고요. 거꾸로 런앤건 팀의 약점을 정통 농구에서 그거를 깨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신 좀 준비는 해놔야겠죠. 작전을. 정통 농구를 발휘하는 팀을 만나면, 스타일을 만나면, 아, 내가 요런 작전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아니면 런앤건 팀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를 치면요, 런앤건 팀 같은 경우는요,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스피드 있게 가니까요, 오히려 우리 공격 시간을 다 쓰면서 천천히 꾸역꾸역 농구를 하는 스타일로 가서 그들이 그런 스타일로 못 가도록 딱 묶어버리는 게 굉장히 좋은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별한 작전을 거는 게 아니고 우리 스타일, 정통 스타일로 천천히 하면서 백쿼터 확실히 해줘서 속공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런앤건 팀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고요. 반대로 정통은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무겁게 할 거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스틸해서 공격으로 빠르게 런앤건 하는 게 정통 스타일을 또 잡는 작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이 정도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그 공간, 스페이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드리는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농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설명들, 공격할 때 이 코트 밸런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코트를 반으로 쪼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 또는 이쪽에서 약한 곳에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 항상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상대를 압박해서 슛을 던지게 한다면 어느 쪽에서 던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항상 첫 번째로 여기 엔드에서 슛을 쏘게 하거나 아니면 맨 꼭대기 이 하이에서 슛을 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슛을 던지면 이게 가드면 백커터 하기 제일 멀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모자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슛을 유도하고요. 아니면 하이에서 던지면 보통 슛이 앞으로 튀깁니다. 앞으로 많이 튀기기 때문에 앞으로 튀기면 앞에 전진 수비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튀어나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을 한번 그려보세요. 공간은요, 항상
코트를 나눠서 공격 1옵션, 2옵션, 3옵션 공간이 있어요. 요 골대에 제일 가까운 데가 1옵션 공간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자유투 던지는 데가 2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3점 슛 나가는 데가 3옵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코트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골대 가운데를 1옵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1옵션. 그 다음에 45도를 2옵션. 그리고 여기 사이드라인 쪽, 외곽 쪽을 3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간을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1옵션 공간, 수비할 때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공간이고, 거꾸로 공격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까지 볼을 잘 안전하게 넣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 스페이싱이 1옵션 공간입니다. 1공간. 두 번째 공간은요 바로 여기가 두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 이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반대쪽도 똑같아요.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쪽만 그릴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3옵션 공간은 여기. 사실은 45도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선을 하나 긋고 여기가 1공간 다 합치면 여기가 2공간, 여기가 세 번째 공간입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세팅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포지셔닝이 됩니다. 여기 1번 공간은요 골대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항상 수비랑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센터들한테 말하는 수비가 붙어 있어도 그냥 몸으로 받고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몸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몸을 써서 무조건 꼬라 박아서 슛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요 슛을 던지고 나면 결과는 3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골을 넣는 거 하나. 두 번째, 파울을 당해서 골을 못 넣는 거 하나. 세 번째, 파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스켓 굿을 얻어서 파울도 얻고 골까지 넣는 거. 이렇게 3가지만 얻어내려고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감하게 수비랑 몸을 붙이고 게임을 풀어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1라인보다는 수비가 이렇게 붙어있진 않습니다. 약간의 스페이싱이 있지만 슛을 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항상 움직이다가 볼을 받으면 언제나 점프슛, 슛을 바로 던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 수비가 막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땡큐예요. 왜냐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볼을 움직이면서 받아서 그럼 따라오잖아요.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점프 스텝을 밟기 때문에 양쪽으로 피벗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한 번에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또 우리 편 센터가 골밑만 자리 잘 잡으면 바로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살짝 스페이싱을 하면 볼을 잡았을 때 1옵션은 점프슛입니다. 점프슛. 그렇기 때문에 가드든 포워드든 이 라인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무조건 점프슛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옵션 공간입니다. 3옵션 공간에서는요 이 수비가 이렇게 붙을 리가 없어요. 수비는 항상 스페이싱해서 이렇게 공간을 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점슛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그때 조금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라인에서 볼을 잡으면요 드리블을 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드리블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 포워드가 찬스를 만들면 패스를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1라인에서 완벽하게 골밑을 자리를 잡으면 골밑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공격 옵션이에요. 패스 윅. 어떻게 패스를 해서 1라인, 2라인에서 공격을 살릴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수비가 볼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따라간다. 이때 받았을 때 얘가 안 나와. 그때 안정적으로 3점을 던지면 됩니다. 또는 볼을 넣어줬다가 다시 받았을 때 수비가 튀어나오면 그때 좌우로 튀어들어가서 여기서 점프슛을 던지면 됩니다. 2라인에서. 그래서 포지션이 잡히는 거예요. 요 3번이 그래서 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볼을 배급해주는. 요 4번이 스윙맨이라고 해서 2라인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볼을 받으면 캐치앤슛, 점프슛을 던져줘야 되는 거고요. 이 5번이 센터 역할을 하면서 골밑에서 최대한 몸싸움에서 자리 잘 잡아서 한 방에 슛 마감을 쳐줘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의문이. 자, 5명을 다 넣어볼게요.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비가 이렇게 섰다고 쳐볼게요. 이 4, 5번은요, 요 페인트 존을 따라서 이렇게 스텝을 밟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1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다 2라인에서 움직여요. 2라인에서.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3세컨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라인에 가까운 2라인에 붙어서 움직여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2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한 방에 튀어 들어가서 1라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라인과 2라인 경계선 근처에서 이렇게 센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명 스윙맨 2, 3번들 아까 주로 공격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2라인 이 안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튀어나올 때 한 번에 치고 들어가서 요 2라인에서 점프슛을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 2번 3번도 요 2라인과 3라인 경계선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안에 있으면 우리 편 4, 5번이 움직이는 데가 좁아지고요. 두 번째, 이 4, 5번한테 볼을 배급할 수도 없고, 세 번째, 이 안에 있으면 수비가 이미 붙어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미드아웃을 하고 튀어나와서 볼을 항상 3라인에서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공격하는 것보다 한 단계 뒤에서 볼을 받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왜 볼을 잡으면 드리블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또 막 드리블 이렇게 치다가 볼을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리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수비가 튀어나와서 붙으면 바로 드리블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라인에서는 슛 할 수도 있고 수비가 붙으면 패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3라인에서는요 절대로 드리블을 먼저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편 1번 포인트 가드는 어떻게 될까요? 요 근처에서요 볼을 배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양 옆에서 스틸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 배급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발 뒤에서 이렇게 여기서 볼 배급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줬다가 다시 볼을 받아야 되면은 이렇게 뒤로 나와주면서 이렇게 볼을 받는 거고요. 이 사람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미드아웃 하고 다시 볼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가끔 하냐면요, 1번이요 볼을 아예 밖에서 이렇게 받아버려요. 3라인 밖에서 스페이싱을 완전히 해서 공간을 완전히 다 본 상태에서 우리 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고 2번 보고 1대1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아예 일로 확 줘서 1대1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 사이드로 빠지라 그런 다음에 1대1을 치고 들어갑니다. 공간을 코트 밸런스로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45대 선을 긋고 나서 1라인, 2라인, 3라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실제로 플레이해야 되는 공격 옵션들과 움직임이 있고요. 그 움직임은 뭐 가드, 포워드, 스윙맨,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1옵션, 2옵션, 3옵션 공간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간보다 뒤쪽 공간에서 볼을 잡고 움직임을 합니다. 센터랑 파워포워드는요 보통 1라인에 가까운 2라인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스윙맨들 2번, 3번들은요 2라인에 가까운 3라인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가드나 볼을 배급하는 1번은 이 3라인 밖쪽, 이 3라인 바깥쪽에서 볼을 배급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림 그려본 걸 바탕으로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포지션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됐는지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필리핀 한인 농구 게임을 뛰고 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일본 팀 초대해서 게임을 했는데 5번, 등번호가 5번인데 그 친구 플레이하는 걸 좀 보세요. 첫 쿼터랑 두 쿼터인가 밖에 제가 못 찍어가지고 뒤에 게임 운영하는 거는 다 못 담았는데 그 1, 2쿼터를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스크린, 하이에서 스크린 박아서 바로 점프슛 던지거나 3점 던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속공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링커 봐가지고 앞으로 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고 공간, 오늘 제가 코칭 보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1번 포지션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찍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 가지고 그 포인트 가드 5번이 그 등번호 5번이 거의 1대1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체 게임을 보면은
1대1보다는 그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 운용을.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Where's your man? Oh. Help side, G1, help side. Yun, help. Shooter, haki ka. Good D, good D. Oh. Get your man, get your man. G1, hands up, G1. Hands up. Left side G1. Ena. G1, Hands up, hands up, hands up. Hands up. 야, Good. 제가 형 패스 많이 드릴게요. Nag-help yung tao mo. Hands up, hands up. 밀어, 밀어, 굿! Doing good. Extra pa. 투쓰리 기본 수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여기 앞에가 2명, 그 다음에 아래 3명 이렇게 쓰는 게 일단 기본 투쓰리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공격수 윙까지 해서 이렇게 3명이 포지션을 잡는데 앞 가드가 2명이다 보니까 외곽슛 방어에 좀 약해요.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돼요. 반대로 요 골밑은 3명이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골밑은 좀 강화된다. 이렇게 기본을 보면 되고요. 조금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요 센터가 요 골밑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센터는 요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요 아래는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요 아래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요 위쪽에 서 길목을 막고 서 있는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에 2명은 맨투처럼 이렇게 정면 수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사이드 스텝으로 씁니다. 이렇게 옆으로 뭐 이쪽으로 쓰거나 이쪽으로 쓰거나 옆으로 쓴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모든 지역 수비의 핵심은 트라이앵글 디펜스입니다. 앞에 설명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볼이 45도로 갔는데 이 2번이 돌파를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3명이 여기 걸쳐서 서야 돼요. 1명, 2명, 1명 내려와서 이 2번이 돌파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시선에 이렇게 3명이 쓰도록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트라이앵글 디펜스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3는 가장 기본적인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살립니다. 그래서 돌파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앞에 3명을 2명이 막아야 돼요. 패스가 이렇게 돌다 보면 분명 오픈 찬스가 이렇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수비를 어떻게 쓰냐면 최대한 이렇게 어설프게 씁니다. 정면 수비가 아니라 옆으로 살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서 볼을 잡으면 옆으로 살짝 섰다가 이 사람이 슛을 쏘려고 앞으로 왔을 때 과감하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빠지고 그럼 뒤로 살짝 빠진 다음에 볼을 빼면 이때 따라가서 이 사람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따라와 줍니다.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움직여요. 거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볼을 패스한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있다가 볼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을 뛴다. 그러면 이제 또 옆으로 띄워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띄워와주고, 할 게 없으면 다시 하이를 주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서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각선으로 옆으로 이동한다. 앞선은 이렇게 어설프게 쓴다. 그리고 반드시 45도로 볼이 갔을 때는 트라이앵글 디펜스 해서 한 발씩 빠져주고 올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투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곽이 약한데 최대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슛을 일부러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슛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이 일로 갔다 그러면 완벽하게 붙는 게 아니라 열어서 슛을 쏘도록 유도를 해요. 왜냐면 하이에서 던지는 슛은 웬만하면 앞으로 튕기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잡아서 바로 속공 나가기가 유리하고요. 엔드에서 만약에 뭐 3번이 엔드에서 슛을 던진다 하면 그만큼 가드들이 밖에 세프티 가드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슛이 맞고 하이로 튀는 순간에 속공 나가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슛은 엔드 그 다음에 하이에서 던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골밑에 자리를 잡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디펜스입니다. 볼이 일로 들어가도 이렇게 감싸 안는 트라이앵글로 쓰는 거예요. 어디를 쓰든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발 나가고 한 발 빠져주고 한 발 내려와주고 해서 이 세 명이 시선에 잡히도록 딱 씁니다. 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투쓰리 기본을 쓴다 그러면 앞에 두 명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킹을 많이 해주고 최대한 가까이 붙는 게 아니고 슛을 엽니다. 그리고 45도 슛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더 가까이 붙어주고요. 하이 쪽은 열어주고 반대로 돌면 따라가고 이쪽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길목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거 들어오는 길목을. 그리고 볼이 가면 그때 살짝 올라와 주고 이 사람도 살짝 다시 오고 볼이 일로 뛰면 또 일로 뛰어와 주고 가까이 붙는 게 아니고 옆으로 쓰는 거예요. 옆으로.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쓰리 기본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쓰리 기본으로 좀 편하게 농구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투쓰리 변형, 투쓰리 기본에다가 맨투맨을 접목시킨 투쓰리 변형 수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추어에서는요, 투쓰리 변형이랑 3-2가 되게 많이 서요. 왜냐면 요즘에 아마추어에서도 3점이 대세이기 때문에 투쓰리 변형을 배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투쓰리 변형의 핵심은요, 토킹인데 이 센터가요, 요 센터가 미리 만약에 상대편 1번이 볼을 들고 들어오면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누가 1번한테 붙을지.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면요, 2번한테 빠르게 붙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2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번 나가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러면 2번이 붙고 1번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2번이 붙고 요 1번은 요 옆에 하고 요 3번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약간씩 매치업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5번도 그냥 공간을 수비하는 게 아니라 요 주변의 센터를 살짝 보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순간적으로 거의 맨투맨처럼 여기 이렇게 맨투맨처럼 매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 볼을 패스를 하면 이렇게 매치업을 쓰고 있다가 만약에 다시 볼을 받고 뒤로 빠진다. 그러면 다시 기본적인 투쓰리 형태로 조금씩 내려와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얘 4번이 이렇게 올라가고 5번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하이로우를 이렇게 섰다고 치면 이때는요 또 빠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이렇게 드리블 치고 가면 아 누가 막을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요 5번이 1번 보고 움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2번 보고 움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먼저 콜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기본 쓰고 있다가 볼을 만약에 3번한테 준다. 그러면 이때 5번이 자기가 만약에 5번을 막으면서 3번 보고 올라가라고 하면 이렇게 매치업이 다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2번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2번 보고 나가라고 하면 2번이 붙고 1번이 올라가고 5번이 여기 4번을 막고 이렇게 매치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요 5번이 시야가 가장 넓기 때문에 5번이 누구를 지정을 해서 나가라고 할 것이냐 요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지정해서 나갔다면 나머지들은 주변에 있는 수비를 붙여서 자기 수비를 거의 매치업 하듯이 붙여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투3 변형에 좀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3-2처럼 이렇게 매치업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요 센터가 4번을 따라서 움직여 버리면 요 공간이 비어 버려요. 하이가. 네. 이럴 때 또는 만약에 상대 5번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매치업을 하면 내려와서 투맨 게임이 됩니다. 여기서 투맨 게임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돼요. 투맨 게임이나 중간에 매치업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편 센터들이 너무 강하면은 순간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3-2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치업으로 붙는 게 아니고 공간을 보고 쓰는 겁니다. 공간을 보고 쓰고 약간씩 한 발씩 내려와 주고 이렇게 좁게 쓰는 거예요. 2-3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트라이앵글 디펜스가.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디펜스 하나, 둘, 셋 이거는 꼭 잡아 주시고요. 만약에 못 풀었다 반대로 돌린다 그래도 각자 매치업을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매치업. 네. 근데 만약에 미스매치가 된다.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체인지 콜을 하면 붙고 올라와주고 센터 내려가지고 4번이 또 서주고.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돼요. 공간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에 이 패스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 둘, 세 명을 거쳐서 넘어가는 패스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서서 이렇게 수비를 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상대적으로 1, 2번 앞에 가드는요 많이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지정된 수비 위치만 잘 잡아주면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요 밑에 있던 포워드들이 빠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가면서 센터 보고 여기 5번 막아달라고 하고 빠르게 움직여주는 요 움직임.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붙었다고 치면 4번이 내가 나갈 거니까 빨리 여기 4번 막아달라고 얘기하고 튀어나가는 요 움직임. 요 3, 4번의 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요 한 발 먼저 나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튀어나갈 때 역동작으로 나가면서 한 번에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길목을 잘 막고 옆으로 서서 나가야 돼요. 무리하게 정면 수비를 하다 보면 양쪽 다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옆으로 나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요 3, 4번들의 앞뒤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3 변형은요. 투3 기본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디펜스. 돌파는 절대 주지 않고 골밑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헬프 디펜스 들어와서 감싸는 것까지는 유지하고요. 최대한 마찬가지로 요 하이와 엔드에서 슛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나머지 45도 슛을 그리고 45도 돌파를 더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포워드 3, 4번이 최대한 요 나가는 거,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움직임을 잘 서주면 됩니다. 네. 일단 몸에 익힐 때까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 투3 배웠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팀 5번이 명령하는 걸 정확히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가끔 5번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머지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매치업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2 기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2는요, 일단 기본 포메이션은 앞에 수비가 3명이고요. 밑에 수비가 2명. 이렇게 쓰는 게 3-2입니다. 3-2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곽 슛 수비에 강해요. 외곽 쪽에 강한데, 그러면 반대로 골밑 만약에 상대가 굉장히 크고 힘이 좋고 능력 있는 센터가 매치업이 됐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 센터가 좀 크고 강할 때, 그럴 때 3-2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반대로 3-2의 장점은 리바운드를 하고 나면 요 앞에가 3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공으로 튀어나가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3-2는 골밑 2명이 같은 선상에 위치를 하고요. 앞에 3명이 수비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지역 수비에서는 3-2가 됐던 2-3가 됐던 트라이앵글 디펜스는 유지를 합니다. 만약에 1번이 여기서 볼을 잡았다 그러면 요 1번이 수비 1번이 살짝 한 발 빠져주고요. 누가 어디서 코트를 봐도 적어도 3명이 시선에 담기도록 서주는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45도다 볼이 45도로 갔어도 한 발 빠져주고 한 발 내려와주고 한 발 쳐줘주고 해서 여기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볼이 일로 이렇게 갔어요. 일로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이 여기서 돌파를 본다 그러면 요 3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러면 5번이 만약에 여기 자기 수비를 본다. 그때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쳐줘줘야 돼요. 안으로 깊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3명이 보이도록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볼이 있는 지역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비만 보겠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쳐줘 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쳐줘줘서 코트를 좁게 서줘야 돼요. 이렇게 서줘야 트라이앵글 디펜스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약점을 보면 아마 상대는 코트 밸런스 해갖고요. 여기서 투맨 게임을 풀거나 여기서 투맨 게임을 풀 거예요. 그러면 볼이 여기 엔드로 들어갔을 때 요 하이로 잘라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이요.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쳐줘 줘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들도. 그래서 볼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 그때 한 발씩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는 너무 밖에 있으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안으로 잘라 들어와요. 요때 이렇게 들어가는 패스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패스가 연결이 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완벽하게 매치업처럼 붙는 게 아니고 순간 로우에 볼이 들어가면 다 웅크려집니다. 이렇게 좁혀서.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길목을 막고 서주는 거예요. 튀어 들어오는 길목으로. 그리고 볼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 그때 한 발씩 올라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매치업처럼 쓴다고 보시면 돼요. 3-2는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점, 특히 윙에서 던지는 3점 방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점은 투맨 게임과 이 로우에서 순간적으로 로우에서 잘라 들어가는 그 컷인 이런 부분이 약점인데 이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좁게 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슛을 쐈다, 리바운드를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바로 속공. 3명은 무조건 속공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맨투맨 디펜스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는 맨투맨 디펜스는요, 일반적인 맨투맨 디펜스랑 좀 다르고 약간 트랩 작전 형태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트랩 작전이 있는데, 하나는 일부러 약자, 농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열어서 수비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상대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일부러 열고 우리 팀에서 제일 수비력이 좋은 사람을 붙여서 매치업하는 강자를 열어놓고 수비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일단 맨투맨 상황에서 뭐 첫 쿼터부터 맨투맨 쓰는 게 아니고 한 1쿼터, 2쿼터는 기다려요. 기본 수비를 뭐 지역 수비를 서서 상황을 보고 뭐 예를 들면 2번이 제일 공격을 잘하는구나. 이걸 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3번이 생각보다 농구를 제일 못하는구나. 아니면 뭐 4번이 1대1이 너무 약하구나. 이걸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번이 제일 못한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 4번이. 그러면 나머지 수비들은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나머지 수비들은 타이트하게 붙여서 볼을 최대한 못 만지게 하고요. 어차피 1번은 볼을 운반을 해서 갖고 올 거니까 1번은 살짝 열어놓은 상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4번 1대1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을 열어요. 이렇게. 그러면 4번이 생각보다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1번은 어쩔 수 없이 타이트한 수비가 붙어있는 쪽이 아니라 4번한테 볼을 줄 거예요. 만약에 볼을 줬다. 자, 요때 이제 작전은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볼이 일로 들어가면. 볼을 주고 나면 요 나머지 1번도요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여요.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여서 수비를 하고 4번은 최대한 엽니다. 이 트랩 작전은 왜 이미 성공을 한 거냐면 전제가 1대1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중요한 시합에서 자기가 1대1 매치업에서 골을 많이 넣은 경험이 없는, 이걸 빨리 파악을 하고 일부러 열었기 때문에 열어놓고 골밑에 가까이 왔을 때만 붙고 나머지는 최대한 열어서 자기가 플레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턴오버를 내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트랩 작전 1. 약한 사람을 열어놓고 수비하는 거.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강자 열어주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자를 붙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맨투맨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팀 코치는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작전을 내려야 돼요. 그냥 열심히 자기 수비 막아라, 이거는 맨투맨 수비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트랩 작전이랑 같이 가야 돼요. 이번 작전은 만약에 상대 2번이 진짜 잘한다고 볼게요. 상대 2번이 진짜 잘한다. 그럼 나머지 수비들은 자기 수비를 붙여서 밖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 빠지고 1번이 드리블을 해서 오면 요 2번은 살짝 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편 2번도요. 우리 편 내에서 제일 수비력이 뛰어난 사람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상대편 1번은요. 어쩔 수 없이 2번한테 볼을 줄 거예요. 왜? 자기네 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여태까지 성공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패스하는 순간 요 1번도 최대한 붙여서 또 붙여주고요. 요 둘을 매치업을 만듭니다. 이때 좀 센스가 있으면 아까 4번이 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요 4번은요 굳이 완벽하게 붙을 필요가 없어요. 살짝 열어주고요. 우리 편 2번은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가 어떤 공격을 주로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른쪽 돌파냐 아니면 중간에 미들 점프 슛이냐, 이걸 빠르게 파악하고 매치업에서 이제 수비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수비는요 45도 쪽으로 일로 공략할 수 있게 여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막아서 윅사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요 엔드 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의 헬프 디펜스를 도울 수도 있고 엔드로 드리블 치고 나가다가 중간에 볼을 잡으면 이제 패스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리고요. 이거는 아마 뛰어난 수비력, 2번이 뛰어난 수비력을 갖고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윅사이드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트랩 작전 성공을 한 거예요. 상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공격을 많이 할 거고 한 5번 공격한다고 해도 그 중에 한두 번은 턴오버가 나올 거고 실수 아니면 노골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리바운드를 해서 속공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계속 반복되는 위치에서의 매치업 상황이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맨투맨에서 제일 수비의 약점은요 스크린 플레이예요. 그래서 보통 스크린을 소환을 할 겁니다. 뭐 4번 스크린을 소환을 하면
요 2번은요 최대한 요 스크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최대한 빼고 엉덩이를 빼서 스크린 자리를 주지 않고, 요 4번은요 우리 편 수비는요 이 스크린이 올라가는 걸 빨리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스크린 갑니다, 스크린 갑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서 있다가 스크린 걸리는 게 아니고 빨리 스크린 자리 잡기 전에 미리 붙여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비를 서야 돼요. 그리고 얘는 최대한 헬프 디펜스를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스크린에 대한 약점만 좀 잘 막으면 할만합니다. 네,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일부러 약자를 열어서 턴오버를 유도를 하는 거, 아니면 강자를 열되 우리 편 최고의 수비수를 붙여서 매치업을 시켜서 중간중간 턴오버를 내도록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맨투맨 디펜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스 1이랑 트라이앵글 2 디펜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1은요 말 그대로 수비 4명이요 여기 페인트 존을 중심으로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서 수비를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이 공격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1대1로 붙어서 수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그 다음에 한 명은 붙인다, 이렇게 해서 박스 1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박스 1을 쓴다고 요 4명이요 여기 그냥 여기 모서리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씩 찌그러져야 돼요. 왜냐면 얘는 얘를 따라다닐 거니까 완벽하게 죽을 거고, 만약에 요 1번이 이렇게 드리블 쳐서 살짝 일로 왔다고 치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앞 수비를 위해서 한 명씩 살짝씩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드리블 쳐서 간다 그러면 내려가고 살짝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핵심은 박스 1이라고 해서 단순히 네모난 그 사각형 안에서 그냥 지역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찌그러져서 수비를 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 매치업 상황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면 됩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번이 올아웃을 해요. 아예 올아웃을 하고 얘를 수비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고 2번이 이렇게 볼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투맨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코치면 이렇게 쓰거든요. 왜? 코트가 하프 코트에서 4대4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 4명이서 푸니까. 그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작전을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고, 자, 상대가 투맨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수비들이 중요한데 박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박스. 트라이앵글 디펜스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를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머지 수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골밑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볼이 있는 곳 반대쪽에 있는 수비들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코트를 좁혀서 이 박스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트를 봤을 때 한 발 빠져주고 한 발 쳐줘주고 이 사람이 한 발 올라가 주면 네, 트라이앵글 디펜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쪽으로 줬다고 쳐볼게요. 반대쪽으로 패스를 하면 수비가, 자기 수비는 붙고요, 여기 있는 수비 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박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으로 좁힙니다. 그래서 거의 중앙선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골대를 봤을 때 한 발씩 쳐주고 올라가주고 내려가주고 해줘. 이렇게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에 볼이 순간적으로 일로 넘어간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앞에 수비가요 하나, 둘, 얘까지 세 명을 동시에 넘기는 패스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코치들이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패스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패스가 넘어갔다, 오버패스가, 그러면
따다다닥 따다다닥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좁혀주는 수비 요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최대한 상대편 에이스를 묶어서 같이 죽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박스를 유지하면서 수비를 한다. 안으로 좁혀주는 거 연습.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 슈터가 한 명이 더 있다. 예를 들면 요 3번이 슈터다, 뭐 에이스다, 3번도 잘한다. 그러면 트라이앵글 2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수비를 한 명 더 붙여요. 완벽하게. 그래서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밖에 2명,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3명이 수비를 합니다. 요게 트라이앵글 2. 트라이앵글 2라고도 부르고요. 1, 1, 3라고도 불러요. 여기 1, 1, 그 다음에 여기 3. 네. 만약에 3번이 아웃했고 여기 2번도 죽었다고 쳐봐요. 같이 이렇게 죽었다고 치고 1번이 여기서 볼을 잡았다. 그러면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살짝 찌그러지고 올라와주고,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좁혀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서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볼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좁혀주고 좁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최대한 좁게 쓰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살리면서 존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스 1 뿐만 아니라 트라이앵글 2도 모든 지역 수비에는 트라이앵글 디펜스, 돌파를 시도하는 공격수 시선에 3명이 보이도록 쓰는 거, 그리고 볼이 미들라인이나 골밑으로 들어갔을 때 3명이 감싸서 수비하는 거, 이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트라이앵글 디펜스 핵심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3-1 수비를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1-3-1 기본 수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3-1 수비를요, 아마추어 실제 경기에서 본 거는 몇 번이 안 돼요. 그만큼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다 2-3나 2-3 변형 아니면 3-2를 쓰는데 1-3-1도 있습니다. 1-3-1도 있고, 제가 봤던 그 팀은 진짜 뛰어났어요. 정말 제대로만 수비가 이루어지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뛰어난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1명, 중앙 라인에 3명, 그리고 엔드 라인에 1명이 씁니다. 이렇게 1-3-1 이렇게 해서 쓰고요. 이 1-3-1에서 제일 중요한 수비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요 골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수비에서 중요한 사람은 요 5번 센터인데 1-3-1에서는 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가요, 이 사람은요 이 코트 전체를 다 봐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시선에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요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 1번이 모든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볼이 2번한테 갔다 그러면 요 4번 보고 올라가, 뭐 내려가, 이걸 다 명령을 해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한 발씩 쳐줘 그러면 좁혀, 이렇게 하면 좁히고, 이렇게 씁니다. 자기는 자기 붙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볼이 돌았어도 또 올라가, 뭐 3번 올라가 말해주고요. 5번 헬프 붙여, 이렇게 다 말해줍니다. 좁혀, 이렇게. 그래서 요 1번의 명령이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조율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요 로우 스윙, 보통 요 로우 스윙을 많이 하는데 요 로우 스윙을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요. 그래서 팅 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 사람이 로우 스윙을 할 때 여기서 한두 번 부딪혀서 한 번씩 템포를 죽여주고 과감하게 붙어주는 거, 여기 로우 공간을 막아주는 걸 이 사람이 합니다. 볼이 만약에, 근데 약점은 어딜까요? 만약에 볼이 이렇게 도는데 4번 여기까지 뛰었어요. 엔드까지. 그러면 요 1번이 여기까지 가줘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1번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이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여기까지 쳐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전제는 요 4번이 3점이 있다는 전제고요. 3번이 만약에 3점이 없으면 열어놓고
슛하게 하고 리바운드에서 속공 나가는 겁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 수비를 할 때 외곽 슛 오픈을 어디로 여냐면 여기랑 여기를 일부러 여는 거예요. 그래야 리바운드 후에 속공까지 빠르게 나갈 수 있으니까. 요 1번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들은 기본 위치에서 요 1번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지고 내려와주고,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한 발 빠져주고 쳐져주고, 센터도 자기 매치업 붙었다가 공간 막으라 그러면 공간 막아주러 내려와주고,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가 3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리바운드가 만약에 되면 속공 굉장히 유리합니다. 3명이서 튀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작전인데 1-3-1은, 근데 이 BQ가 좀 뛰어나야 돼요. 생각보다 저도 실전에서 어떻게 이게 접목될지 아직 저도 감이 좀 없고요. 거꾸로 제가 만약에 여기 로우, 여기 1번 위치를 쓴다면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커버 쳐야 되는지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독자분 중에 1-3-1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나 혹시 팀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좀 영상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1-3-1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황은 알아두시고 한번 작전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트랩 작전, 변칙 수비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팀에서 좀 요긴하게 쓸만한 트랩 작전 한두 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트랩 작전은 크게 뭐 어떤 대단한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 없이 그냥 누구나 어느 팀이나 조금만 연습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거라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잽스텝 디펜스라고 부르는데, 우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바로 이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농구는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총 4쿼터가 진행되잖아요. 이 4쿼터 중에서 얼마나 우리 흐름을 잘 많이 갖고 와서 그 흐름대로 농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코치나 감독들은요, 어떻게 하면 상대편 흐름을 깨트릴까 이거 고민하고요. 또 거꾸로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흐름, 사기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잽스텝 디펜스 작전은요, 상대 흐름을 어떻게 깨트릴까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 놓고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전의 핵심은 상대 볼이 공격 1라인이랑 2라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이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볼이 들어왔을 때, 1라인과 2라인 사이에 볼이 투입이 되는 순간 이 작전이 시작됩니다. 볼이 3라인에 있을 때는 작전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이 작전의 명령은 누가 내리냐면 이 센터 5번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볼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드리블하는 순간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하면서 엄청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짭짭짭짭짭짭짭 왼쪽 짭짭짭짭짭 하면서, 이 사람은 중간 딱 공간 잡아서 손 딱 벌리고 있고요. 이걸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4명이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짭짭짭짭짭짭짭 하면서, 그러면서 발을 계속 동동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그럼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와.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당해보시면 알 거예요. 기존에는 지역 수비를 섰다고 치면 볼을 돌리면 살짝 찌그러지겠죠. 그럼 상대는 포지션 잡아서 여기서 투맨 게임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상대는 그냥 안정적인 자신의 템포로 농구를 할 거예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포지션 잡아서 하는 농구를 할 건데, 갑자기 볼이 2라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비 템포를 막 올리잖아요. 이렇게 막 올리면 이 순간 이 사람이 당황을 해요. 이 사람이 당황을 하게 해서 턴오버, 볼을 빼려고 할 때 이쪽 여기를 다 컷을 해갖고 속공까지 튀어나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신 중요한 거는 센터를 제외한 4명이 이게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막 움직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리를 엄청 질러야 됩니다. 막 뭐 수비 왼쪽 오른쪽 하면서 엄청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당황해요. 그 전까지는 그런 토킹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템포를 올리는 거예요. 수비 템포를.
특히 어떨 때 하면 좋냐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볼을 잡았을 때 약간 옆으로 서갖고 드리블을 일로 치게 해요. 이 드리블 치는 순간 작전이 들어갑니다. 고 아니면 스텝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 4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1라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볼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드리블을 안 쳐. 그러면은 이렇게 쓰겠죠. 근데 볼을 일로 넣어주는 순간 이때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잽스텝 잽 하면은 나머지들이 막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막 스텝을 밟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황을 해서 여기서 바로 공격을 못 하고요. 볼을 빼려고 할 거예요. 그때 공간을 다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커트 해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황을 안 하고 상대가 좀 잘하면요, 볼을 어떻게 하든 3라인 밖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정말 잘하는 1번은요 완전히 밖으로 빠져서 볼을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돼도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오면서 거의 8초를 쓰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몇 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썼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당황을 해갖고 볼을 밖으로 뺐잖아요. 이쯤 되면은요 공격 시간이요 몇 초 안 남아요. 몇 초 안 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세팅을 해서 공격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그냥 슛을 던지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면 이미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랩 작전 이름은 잽스텝 디펜스예요. 잽스텝 디펜스. 상대가 넘어오면 그때는요 기본 스텝을 이렇게 밟아주세요. 그냥 기본 스텝 이렇게 위치에서. 그러다가 볼이 이 라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드리블을 한번 치거나 또는 1라인까지 볼이 들어가는 순간 센터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잽스텝 작전 고! 뭐 잽 그러면은 다 같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막 스텝을 밟으면서 손 벌리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그 수비 템포를 급격하게 올려서 상대로 하여금 당하게 만들어서 턴오버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을 스틸을 하면 그 템포를 이용해서 바로 속공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잽스텝, 발을 동동 구린다고 그래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그리면서 계속 스텝 밟아주면서 동시에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여기에는요 뭐 특별한 전술이나 전략은 없어요. 대신 기본적인 스텝과 그 다음에 템포 그리고 수비 토킹으로 이 수비를 완성을 합니다. 혹시 팀에서 코칭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작전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제가 언제 쓰냐면 2쿼터나 3쿼터에서 이 작전을 씁니다. 이유는 1쿼터쯤에는요 기본 수비를 서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들 플레이를 하게 만들고요, 2쿼터나 3쿼터 때 순간적으로 우리 팀 수비 템포를 올려서 상대를 당황하게 해서 그들만의 농구 흐름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흐름으로 농구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수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어떤 느낌이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트랩 작전이 들어왔을 때 구독자분들이 속한 팀에서는 어떻게 이 작전을 파해하는지, 어떻게 깨트리는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오늘은 잽스텝 디펜스 그 요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동작으로. 일단은 센터를 중심으로 나머지 1, 2, 3, 4번 가드랑 포워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이다가 센터가 고라고 외치면 그때 작전이 시작되고, 그때 다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자기 앞에 있는 수비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스텝 밟으면서 수비를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면 이제 상대가 1번이 들어오면 처음엔 이렇게 기본 스텝 밟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스텝 밟다가 센터가 고 하면은 그때 튀어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여기서 토킹도 계속 해야 돼요. 수비를 예를 들면 준비 고! 수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볼이 3라인으로 빠지면 다시 기본 스텝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이게 그냥 하면 되게 뻘쭘한데 센터 중심으로 4명이 동시에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 굉장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또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 이번에는 올 코트 프레스 또는 하프 코트 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비는요 그냥 일반적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좀 확실하게 뭔가 흐름을 갖고 와야 될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점수가 많이 벌어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서 뭔가 한번 크게 흐름을 갖고 와야겠다, 이럴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올커트 프레스는 문제가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상대가 이 수비 작전을 빠르게 이해하고 공략을 해버리면 아주 쉽게 한 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올코트 프레스에서 가장 핵심은요, 윅 사이드로 몰아가는 겁니다. 윅 사이드. 윅 사이드는요, 보통 코트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요, 여기 사이드 라인 쪽, 이쪽이 윅 사이드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윅 사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8초 안에 이 코트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볼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을 윅 사이드 쪽으로 푸시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윅 사이드로 드리블을 치고 넘어오게 만드는 거고, 8초 안에 못 넘어오게 좀 불편한 상태에서 패스를 무리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상대편 가드 둘이 볼을 운반을 하는데 한쪽은 완벽하게 봉쇄를 하고요. 나머지 한쪽을 열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쪽을 막 길목을 막으면 이제 볼을 일로 주겠죠. 볼을 일로 주면, 자, 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 사람은요, 이렇게 서서 최대한 일로 푸시를 겁니다. 이쪽으로 돌파를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는 절대 돌파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윅 사이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요 볼 갖고 있는 요 1번이 이쪽으로 드리블 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몰아서. 그래서 일로 몰아가 치고, 나머지들은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볼이 분명 이 반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요 뒤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수비들은 항상 앞쪽으로 서서 요 패스 들어가는 길목을 잘라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공략하는 거는 8초 안에 상대가 못 넘어가게 하는 거 하나. 만약에 8초 압박을 받으면 볼을 최대한 패스를 하려고 할 거예요. 볼을 패스하려고 할 때 앞으로 튀어나와서 앞쪽에서 잘라먹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하프를 넘어왔어도 최대한 윅사이드로 가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풀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프를 넘어오면 반대로는 이제 패스를 못하죠. 그러면 나머지들 이쪽으로 패스를 하거나 몰아가야 되는데, 최대한 윅사이드로 몰아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윅사이드로 몰아가는 걸 알고 이 2번이 앞으로 서서 볼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받으면 이 2번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쪽도 이 사람이 이렇게 윅사이드로 드리블 치고 넘어가도록 하고 최대한 몰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럼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앞쪽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그래야 앞쪽으로 서줘야 이 사람은 드리블 치고 일로 넘어가면서 만약에 패스를 해야겠다 그럴 때 여기서 잘라 먹는 겁니다. 네. 요게 올코트 프레스의 핵심이에요. 윅사이드로 몰아가고 넘어가는 볼은 앞으로 서서 잘라 먹는다. 그리고 8초, 그 다음에 하프코트 룰, 그리고 사이드 라인, 이 모든 걸 다 유리하게 이용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바이올레이션이랑 룰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프코트도요,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코트를 하프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상대가 하프를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 순간 코트를요, 반으로 쪼개서 코트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어느 쪽으로 푸시를 걸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왼쪽으로 몰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서서 최대한 이쪽으로 푸시를 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를 윅사이드로 계속 몰아가고요. 나머지들은 똑같이 패스가 이 반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넘어가는 거를 못 넘어가도록
앞선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을 막고. 그러고 볼이 넘어가는 거를 잘라서 속공을 뛰면 되고요. 패스를 못 주게 해야 돼요. 상대가 대신 미드아웃을 할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해도 몸싸움으로 최대한 볼을 못 받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하프 코트도 마찬가지로 윅사이드로 이쪽으로 계속 몰아간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볼은 잘라서 속공으로 나간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감사합니다.